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음악 먼저 듣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악이 참 좋네요. 경쾌하고 재즈풍의. 오늘은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하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학원이나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거나 노트를 해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꽤 해봤는데요. 노트 적기도 한 몇천 번씩 해보기도 해봤고, 그리고 뭐 매일 이렇게 학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감사와 사랑에 대한 대상을 지정해서 얘기도 해보기도 했고, 근데 어떨 때는 효과가 있었던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됐던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학원을 좀 해보시고 잘 안 됐던 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이틀 만에 완독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점만 좀 살려서 한번 알려드리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학원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제가 오늘은 진짜로 발췌독으로 중간중간만 읽어드릴게요. 학원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 뭐 돈이 없는데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몇 달 안에 뭘 얼마 정도를 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트에 적는 행위 등을 이제 그 마음적으로 믿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혹시 그 믿음이 잘 안 생기지 않으셨나요? 대부분이 믿음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학원을 했는데 왜 잘 안 먹히지?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확언이 안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간격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격 부분을 조금 요거는 읽어드리는 것보다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책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현실, 당신의 그 CPR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현재 인지된 현실이라고 해요. Current Perceived Reality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현재 지금 상태, 현재 인지된 현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원하는 현실 그거를 NDR이라고 여기는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New Desired Reality라고 이제 새롭게 원하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명칭의 워딩을 왜 사용하냐, 왜 보여줬냐면 이게 그 현재 나의 CPR과 그 다음에 NDR, 새롭게 원하는 현실이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확언을 많이 했을 때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그 간극이 큰데 우리 무의식적으로 나는 얼마 정도 돈을 벌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나는 자유로운 예술가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확언을 하면서도 자기 무의식적 마인드 안에서 불가능해 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적 발동들이 여기서 책에서는 그래서 차로 따지면 엑셀레이터랑 브레이크랑 같이 밟는 형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브레이크 밟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당장의 현실은 지금 좀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은데 되게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이런 확언으로 가는 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어떤 확언 방법들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확언이 안 됐던 이유는 믿음의 간격이 컸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간격은 우리 무의식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간격을 극복을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 네, 그 확언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은 이제 단정 짓는 어떤 확언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챕터상 힘을 주는 질문과 힘을 빼는 질문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힘 빠지는 질문부터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힘 빠지는 질문을 어퍼메이션, 즉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는 법으로 배워보겠다. 힘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힘을 빼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행동할 능력을 앗아가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나는 빈털터리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돈이 모자란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이런 것이 바로 힘을 빼는 질문의 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라. 준비되었는가? 네. 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뭐 나는 왜 외톨일까? 나는 왜 자꾸만 실패할까? 나는 뚱뚱할까? 요거 물어보고 느낌을 내가 소리내어서 말해보고 나서 가만히 이제 정적으로 그 있으면서 느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 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느낌들이 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말해보았는가? 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하지 않은가? 내가 세미나와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부정적 사고라고 일컫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에 열거한 부정적인 질문, 즉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로 인한 궁극적 결과는 당신이 집중한 그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스스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네. 이 부분은 끌어당기의 법칙과 같죠. 네. 그러니까 내가 부정에 집중하면 부정이 끌어당겨지는 것. 네.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읽어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건데, 예, 당연히 반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힘을 주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자,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힘 빠지는 질문들을 알았다. 지금쯤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 그것이 내가 해온 힘 빠지는 질문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주니 기쁘다. 힘을 주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과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질문이다.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행동하는 힘을 앗아간다. 네, 또 반복되네요. 쭉 넘어가 볼게요. 네, 쭉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는 다른 질문을 바꿔야 된다. 나는 왜 다이어트가 이토록 쉬울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질문의 방법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좀 더 읽어볼게요. 이해가 되는가? 펜을 들고 당신이 썼던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 주는 질문으로 바꿔 써라. 어포메이션의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이 무의식의 부정적인 질문들을 반대로 나는 왜 다이어트가 있도록 쉽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빨리 벌었지? 라는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하는 방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무엇이 좋으냐?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마치 이룬 것 마냥 이룬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곧 그 절대 기도의 법칙도 그렇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모든 핵심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그 느낌을 느끼는 시간을 16초 이상 갖는 것, 하루에 여러 번, 그리고 최소 16초 이상 갖는 것, 그리고 그 느낌이 진동으로 나아가서 다시 제로 포인트를 갔다가 다시 우주를 통해 여러 가지 동시성의 발현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거랑 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어포메이션의 핵심은 그래서 질문 방법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빨리 돈을 벌었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지? 왜 난 갑자기 이렇게 빨리 승진할 수 있었지?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약간 A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실행해 보신 분들, 외국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효과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스킵하고 네. 볼게요.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시거든요. 근데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왜 이게 안 됐는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파트가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극복하는 방법.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를 실천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던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부정적인 질문들을 바꾸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난 왜 돈이 많지? 난 왜 다이어트가 쉽지? 나는 왜 여유가 있지? 지금은 이러한 질문이 당신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이상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게 난 지금 그렇지 않은데 라고 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계속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어가 볼게요. 그렇지만 잠시만이라도 이러한 질문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보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현재의 당신의 삶과도 다른 삶이 될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써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두 가지, 즉 당신의 내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과 당신의 외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2단계를 실천하면 당신의 내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이 변화된다. 당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을 시작하게 되어 힘을 빼는 질문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거를 해서 효과를 보신 분이 이제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책 저자인 노아님께 보낸 메일인데 읽어볼게요. 노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포밍을 실천한 지 18개월이 되지만 최근에 님이 온라인에 올린 글을 읽기 전까지는 돈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돈을 더 벌지 못하면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수입이 2배나 늘어났지? 라고 어포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도 못 되어 매출이 3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대요. 좀 신기하죠. 근데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이틀간 한번 이 어포메이션을 입 밖으로 이제 소리내서 해보고 해본 후에 가만히 이제 정적을 느껴봤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기는 창피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어퍼밍을 좀 해봤고 한데 왜 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느낌이 샥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으로 어떤 답들을 제가 속으로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뭘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액션으로 좀 넘어가지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에 이제 그 테이프 모양의 썸네일 바꾸는 것도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거 당장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어포메이션 하고 나서 바로 좀 행동력으로 좀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왜 근데 이런 질문을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을 저도 가졌었는데 책에 그것도 다행히 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 좀 더 읽어볼게요. 이유를 묻는 이유. 어포메이션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모든 말이 왜라는 말로 시작됩니까? 이다. 좋은 질문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와 어떻게 이 두 가지다. 즉 왜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이고 어떻게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이다. 나는 종종 내가 코칭하는 고객과 세미나 청중, 마인드마스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왜와 어떻게 중 어떤 것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일이 수없이 많다. 이를테면 나체로 길거리를 달리기, 선인장 껴안기, 친구와 싸우기 등이다. 이런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진정으로 그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동기는 언제나 방법을 이긴다. 다시, 동기는 언제나 방법을 이긴다. 이유가 늘 방법을 이긴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포메이션은 왜라는 말에서 시작해야 한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유, 의도가 항상 늘 방법을 이긴다. 어포메이션이 왜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라는 어포메이션을 했다고 치자. 당신의 마음은 즉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지? 라고 물으면 당신은 당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부자가 된 방법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네, 이런 건가 봐요. 네. 여기서 이제 난 아직 부자가 아닌데 라는 이제 반발심과 저항이 나와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믿음에 대한 브레이크를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어가 볼게요. 아마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방법을 묻는 질문 자체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어떤 목적이든 이루려고 할 때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지? 라는 질문과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했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포메이션처럼 내재된 전제 요인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포메이션은 힘을 주는 질문의 구체적인 형태인 왜라는 말로 시작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여 그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그것을 찾게 한다. 그러면 당신에게 감추어 있던 능력이 풀려나고 그 능력이 행동을 취하여 삶을 변화시킨다. 네,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을 질문을 함으로써 나의 뇌와 무의식을 활성화시켜서 긍정적인 마인드,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감추어 있던 능력 그리고 또는
그 느낌이 나의 장점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중에 대한 그 부응된 어떤 하고 싶은 동기가 새로운 출발의 행동을 취하게 한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거죠. 이게 어포메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취하게 되고 그 행동이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동안은 그러면 왜 안 됐냐? 나는 이미 행복하다라고 이제 질문 형식이 아닌 평문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난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먼저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언이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꼴이 됐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쭉 보면 이 학원만으로 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플러스 이제 나의 행동, 액션, 내가 꾸준히 하는 행동,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줘서 그 아웃라이어처럼, 만시간의 법칙처럼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씩 꾸준히 하는 그 행동력을 통해서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행동력의 출발점의 동기가 이 어포메이션 학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려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또는 이런 희망적인 비전 또는 이렇게 하니까 좀 희열감, 내 안에 이제 희열감 들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기, 긍정적인 믿음에 대한 동기를 발현시켜주는 질문법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상당히 좀 센 어떤 느낌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책추남도 리딩을 해주셨고 많은 책 리딩 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 혼자 다시 재발간 됐었고 절판됐었는데 재발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발간되자마자 구매를 해서 읽어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스펀지에 물들 이렇게 젖듯이 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어포메이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희망적인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 음악 듣고
음악이 되게 희망적이죠. 아, 편안히 주무시고요. 네. 오늘도 내 안에 나의 목소리를 혹시 허용을 했는지 한번 물어도 보시고 좋은 밤 되세요.